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 엔터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컴백하는 기업, 컴백하는 가수들도 많고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는 슈퍼 루키 아이돌들도 많습니다. 예, 엔터사들의 앞으로의 먹거리와 전망은 어떨지 이번 시간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뭐 신인 걸그룹들, 신인 보이그룹들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 많이 데뷔를 하고 있어요. 하반기에도 엔터사들의 이런 데뷔 뉴스 혹은 뭐 컴백 뉴스 좀 많습니까? 하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외우기 힘들 정도로 맞아요. 따라하기 네, 어려워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두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티스트들의 이제 월드 투어를 이제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가 기존 멤버들의 이제 컴백 그리고 이제 신규 데뷔 등일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뭐 엔터사마다 뭐 한 세네 개씩은 있고 또 공연 일정도 너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인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요, 월드 투어가 BTS급이라는 이제 전망이 있는 상황이고요. 150만 명 규모의 월드 투어라고 하죠. 그래서 활동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쭉 이어질 것 같은데 예상보다 횟수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보면은 이렇게 엔터사마다 공연 일정은 참 이렇게 꼼꼼히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 각 엔터사들의 주가도 한번 실적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상승을 했다가 다시 또 코로나19가 재유행하네. 공연이 이러다가 딜레이 되는 거 아니야? 티켓 다시 뭐 교환하고 반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밀렸던 엔터주였거든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은 어땠습니까? 네, 상승률도 좀 확인을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살펴보면 7월 상승률만 계산해 보니까요. 일단 YG 엔터가 가장 크게 상승했습니다. 24.8% 상승했고 하이브가 20.6%, JYP 엔터가 15%, 또 SM이 9.5% 상승을 했고요. 말씀하신 실적 살펴보면 JYP 엔터랑 하이브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YG 엔터와 SM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이제 감소를 했는데 YG 엔터는 영업이익은 그래도 전망치를 상회했고요. SM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부합했다고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30% 감소했거든요. 근데 자회사 드림메이커의 이제 그룹 더 보이즈가 있는데 미국 공연이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취소가 되면서 관련된 비용이 또 증가를 해서 적자가 좀 커졌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부합은 했지만 좀 30% 줄어들었다는 것은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약세장에서도 좀 강했던 엔터 주들이었고요. 뭐 앞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실망스럽게 가담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스코어를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하반기를 보고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엔터사에 대해서 이제는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연을 취소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네, 멤버가 상황이잖아요. 이제 코로나만 걸리지 않으면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반기보다는 비중을 더 실어봐도 괜찮을까요, 하반기에? 네, 하반기에는 쾌청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하반기의 실적은요,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좀 개선폭이 좀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단 중요한 게 어제 유튜브 댓글을 이제 앵커님이 이제 읽어주셨는데 이제 댓글 읽어주시는 앵커님 그 철강주 말씀하시면서 댓글에서 철강주는 이제 뭐 사이클을 타야 되기 때문에 매매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는 댓글을 저도 이제 들었는데 이제 엔터주도 매매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어려울 때,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사야 좀 수익률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최근 엔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최근 엔터주들이 올라왔는데 하반기 모든 모멘텀들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좀 낙폭이 컸던 부분도 있고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 반등까지 좀 수익을 낸 분들이 계시다면 좀 이렇게 여유를 찾고 좀 급할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레포트가 지금
뭐 실적 발표하고 뭐 바로 다음 날도 그렇고 이렇게 레포트가 쏟아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레포트를 보면서 아 그래 하반기에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있고 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도 좀 쉬었다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회전문을 들어갈 때 또 그리고 선배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갈 때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쉬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유가 좀 매매할 때 엔터에서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전망은 밝은데 약간의 그 안에서의 숨고르기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한 발짝 뒤에서 내려올 때 사고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터사들도 정해진 일정이 나오잖아요. 뭐 컴백 날짜 혹은 데뷔 날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쉬워 보이지만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엑시트를 제때 못하면 이게 물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게 엔터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럼 어떤 일정이 있을까 보면 YG엔터의 블랙핑크 컴백. 오늘 뭐 증권가에서 계속 뭐 YG엔터 네. 블랙핑크 이야기 티저 네네. 나왔습니다. 무슨 뭐 공연 있습니다. 굿즈 팔립니다. 관련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던데요.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YG엔터? 믿어보시죠. 네, 뒤에도 이제 있는데 네. 그 아시나요? 동남아에서는요 블랙핑크 때문에 한국어를 배운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것 말씀드리겠고요. YG 엔터 하면 역시나 이제 불핑인데 매우 중요하죠. 오늘 새벽인가 나온 그 선 공개곡 그 핑크 베놈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봤거든요. 저도 봤어요. 보셨나요? 네. 네, 진짜 그 짧은 24초의 영상인데 정말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정말 짧은 영화의 예고편을 본 것 같은 정말 그렇게 강렬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조회수도 오늘 새벽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뭐 1,100만이고요. 뭐 댓글도 별로 없더라고요. 18만 개. 네, 뭐 적지 않습니다. 3분기에는 그 트레저도 컴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YG엔터의 하반기 영업이익이 지금 전망되는 게 한 430억에서 450억 정도 하반기에 전망이 되고 있는 거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작년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얼마 나왔냐 확인해 보니까 한 305억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305억 이번 하반기에 430에서 450억 그러면은 이번 하반기에 많게는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한 50%의 영업이익이 좀 개선될 수 있겠구나, 증가할 수 있겠구나라고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은 블랙핑크의 그 핑크 베놈이었나요? 네네, 핑크 베놈. 그 티저 영상이 나왔는데 오히려 약간 컴백 날짜가 다가왔을 때 좀 쉬어갈까 하는 그 심리 속에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핑크, 믿고 보는 블랙핑크다 보니까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때 저희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트와이스 좋아하고 블랙핑크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시선이 제 뒤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네, 뉴진스. 저 요즘 맨날 뉴진스 영상을 보면서 네. 어쩜 이렇게 예쁠까? 어쩜 네. 이렇게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그렇죠? 나가주세요. 네. 이거를 이렇게 두방 먹인다라고 하나요? 뭐 그런 느낌인데. 지금 뭐 뉴진스가 흥행을 하고 있고. 그 멜론 차트라는 네, 그런 거기도 차트에서도 1위, 3위 이런 식으로 노래마저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하이브가 제가 봤을 때는 뉴진스로 인해서 BTS급만큼은 아니어도 제대로 일 한번 치를 것 같긴 한데요. 네, 진짜로요. 뉴진스 저도 이제 관심 많은데 저랑은 나이 차이 많이 납니다. 네, 참고로. 근데 그 뉴진스가 나왔을 때 정말 이제 엔터 쪽에서 좀 이렇게 예민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거 남성 BTS 아니야? 뭐 이런 평가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도 말씀드리겠고 추가 반등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제 군 입대 문제 때문에 그 정확히 한 22만 원 초반에서 이제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2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20만 원은 가야 있어야 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군 입대 문제는 뭐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2분기의 앨범 판매에서 BTS가 전체 앨범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많을 때는 한 70%까지 차지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BTS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아지고 의존도가 작아졌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BTS 그룹 활동을 제한다고 하더라도 두 자릿수의 외형 및 이익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좀 탄탄함을 갖추고 있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븐틴이나 투바이투 또 엔하이픈의
하반기 월드 투어 예상 매출이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하이브 주가 한번 볼게요. 사실 하이브도 우여곡절이 많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작년에 42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올해 6월에 13만 8천 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바닥은 더 깨지 않고 우상향하면서 차근차근 올라와 18만 원대까지 올랐거든요. 하이브의 가장 큰 매력은 제 뒤에 있는 이 유진수도 있지만 가격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네. 20만 원은 그래도 좀 올라와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승할 때 상승 각도가 좀 가파르면 또 조정 나올 때 연착륙하기가 어렵고 좀 맞아요. 이렇게 꺾이기 쉬운데 좀 상승 각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이평선 타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 상승 흐름 뭐 특별한 진짜 뭐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뭐 그런 리스크가 없다면 우리가 또 이런 상승 좀 흐름 좀 이어져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르세라핌과 아이브가 워낙 인기를 끌어서 유젠스가 묻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장의 이 반응을 봤을 때는 유진스가 거의 탑을 네네. 네, 뭐 4세대 아이돌, 5세대 아이돌 이렇게 하는데 거의 탑을 찍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럼 저희 SM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은 카카오의 그 이야기 때문인지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SM입니다. SM 최근에 실적은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장의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실적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하반기 영업이익이 적게는 제가 이제 하나씩 레포트 다 보니까 한 520억에서 많게는 한 600억 원도 넘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작년 하반기 영업이익은 얼마였냐? 살펴보니까 250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하반기 전망되고 있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지금 기대가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단 또 중요한 게 또 살펴볼 게 있습니다. 오늘 기사화된 부분인데요. 그 온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공개주주 서한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수만 총괄의 개인 회사 중에 그 이제 라이크 기획이라고 있는데 라이크 기획과 계약 관련 개선 계획을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하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이쪽에 온라인 운영사의 경우에는 SM과 라이크 기획 간의 계약을 지적해 오면서 이것 때문에 저평가되었으니까 좀 개선을 해라라고 이제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이슈화된 거고,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도 라이크 기획에 이제 114억 원의 거래비가 지급된 것도 분명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슈에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시장의 신뢰를 좀 다시 좀 찾아간다면, 시장의 신뢰를 받는다면 지금 이와 같은 이슈가 있지만 오히려 좀 주가가 좀 화답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역설적으로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티스트들의 공연 일정이나 모멘텀 상당히 많은데 요 이슈도 함께 좀 체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SM의 경우에는 현재 7%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SM 인수 철수 네, 소식 그것도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그 카카오 악재에도 불구하고 SM을 좀 들고 가는 게 보유자분들에게는 맞는 전략일까요? 지금 그래도 현 주가 아래에 그 주요 이평선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이평선을 종가상만 좀 강하게 지켜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이평선을 종가상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조금 뭐 기간 조정까지 염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엔터사가 좀 실적을 발표하고 조금 숨고르기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하락폭이 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2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 거의 그 순에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평이 좀 깨지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격대긴 하다라고 SM 짚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엔터 이야기하니까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게 네. 너무 좋은 좋은 아이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정말 많죠.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선택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반기 걸그룹 대전의 승자를 골라보자면 하반기 가장 기대가 되는 엔터사는 어떤 것이 될까요? 네, 먼저 걸그룹이 예전의 걸그룹이 아닙니다.
지금 뭐 보이그룹 수준 그보다 더한 인기를 좀 보이고 있고요. 곧 이제 불핑의 시대 열리고요. SM의 에스파만 좀 말씀을 드려도 이번 미니 앨범 걸스가 지난달에 얼마 팔렸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네, 정말 많이 팔렸겠죠, 그렇죠? 네. 근데 100만 장도 넘어서서 164만 장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역대 K-팝 걸그룹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달성을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또 빌보드 200 톱 3에 이제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걸그룹의 인기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최선호주는 그래도 저는 당연히 JYP 엔터테인먼트가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사실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올해 전망되는 게 한 800억 초반 중반이었는데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찍으니까 지금 오늘 4개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2개가 1,000억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가 950억 전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래. 내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 찍을 거니까 올해 하반기부터는 좀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앞당겨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JYP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매출액이 1,000억이었고 영업이익이 200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매출이 3,000억, 영업이익이 1,000억이면요. 그 매출은 3배, 영업이익은 5배가 난 거죠. 정말 꾸준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요. 주가는 한 5년 동안 한 13배 났었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키즈와 니주가 콘서트를 각각 8회와 15회 진행할 예정인데요. 니주가 데뷔 이후에 첫 콘서트임에도 불구하고 아레나 투어를 개최할 정도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또 긍정적인 것 같고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52% 지금 전망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외에서 지금 발생하는 엔터사는 지금 하이브랑 JYP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매력 포인트가 되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JYP 엔터를 최강자 엔터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엔터주 이야기 해봤고요. 빨리 보내고 싶었던 이상엽 이사님 오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돌려매기기 안 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